맨유 팬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25-26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맨유가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과정을 응원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맨유 팬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가. 지지난 경기였던 첼시전 2대1 승리 이후로 약간은 기대감이 높아져 있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경기 내용 자체에서는 물론 당연히 불만이 있고 아쉬움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강적이었던 첼시를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함으로써 아, 우리도 드디어 리그 연승이라는 걸 좀 해보는 건가? 이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감이 좀 무색하게 바로 그 다음 경기였던 브렌트포드를 끝내 넘어서질 못했죠. 맨유는 브렌트포드에게 3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아모림 체제 유나이티드에서 리그 연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이 리그 승률이라는 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너무나 처참합니다. 그 처참하다는 게 과거형이 아니라 나날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후뱅 아모림 부임 후 맨유 리그 33경기를 치렀고요. 거기서 승점을 34점만을 획득했습니다. 즉 경기당 평균으로 따지면은 1.03점만을 얻었어요. 즉 우리가 맨유가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한 걸 볼 때 어떤 팀을 상대하든 그게 뭐 번리든 첼시든 아스날이든 웨스트햄이든 그 어떤 팀을 상대하든 간에 승점 기대값이 1점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33경기에 단 9승, 리그 승률은 27.3%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축구를 포함해서 여러 스포츠를 볼 때 당연히 그 경기 안에서 세부적으로 보이는 것들, 뭐 전술적인 거, 선수들 개개인의 플레이,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부분들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거 숫자에 대한 부분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구 감독의 일은 결국 숫자 싸움이다. 그러나 후뱅 아모림에겐 그 어떤 숫자도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다. 방정식은 간단하다. 지는 경기보다 이기는 경기가 많아야 하고 실점보다 득점이 많아야 하며 잘못된 결정보다 옳은 결정이 많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아모림은 이 원칙들을 모두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숫자들, 수치들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 이 수치들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시스템의 변화, 백스리의 어색함, 선수단의 퀄리티 이 여러 부가 조건들을 다 떠나고 봤을 때 다른 팀이었으면 벌써 경질되고도 남았을 숫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토요일 브렌트포드전 3대1 패배는 아모림 체제의 33경기 동안 맨유가 겪은 17번째 리그 패배였다. 이 기간 동안 그는 33경기에서 승점 34점만을 얻었으며 리그 승률은 27.3%였다. 여기서 참고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비교하고 참고할 만한 예시가 나오는데 웨스트햄에서 경질된 그레이엄 포터의 승률은 26%였다. 이 수치는 아모림을 프리미어리그 시대 맨유 감독 중 압도적 최악으로 만든다. 리그에서의 패배 숫자, 얻은 승점들, 승률 그냥 단순하게 이 숫자들만 놓고 봤을 때 이전의 맨유의 그 어떤 감독들도 이런 숫자를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2014년 10개월 만에 경질된 데이비드 모예스는 이전까지의 맨유 정식 감독 중 최악의 리그 승률 50%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아모림 부임 전에 그 이전까지의 맨유 정식 감독들 중에서는 모예스의 50%가 최저였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2022년 임시 감독으로 24경기를 지휘한 랄프 랑닉조차도 승률 41.6%로 혼란스러운 기간을 마감했다. 랑닉은 뭐 임시 감독이었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얘기했던 그 정식 감독 리스트에 포함은 안 됐지만은 그 랑닉조차도 그 혼란스러운 시기를 맡아야 했던 랑닉조차도 승률이 41.6%, 아모림의 27%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직접적인 경질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아모림은 기록면에서 엄청난 부진을 보이고 있으며 그와 그의 코치진을 변호할 긍정적인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모림의 지휘 아래에서 유나이티드는 겨우 39골을 넣고 53골을 상대에게 내줬다. 그러면서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인상이 깊었는데 뭐 보드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아모림의 상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아, 매우 급격한 시스템이 변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의 전술에 딱 맞는 선수단이 지금 갖춰져 있지 않다. 뭐 이런 식의 상황을 변호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둘러싼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숫자는 현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다. 아무리 시스템이 급격하게 변한다고 한들 선수단이 그 전술에 맞지 않는다고 한들 승률 20%라는 그 숫자는 지금 그의 유나이티드가 역대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 현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50번째 경기인 썬더랜드전을 앞두고 아모림에겐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번 주말 또 다른 나쁜 결과가 나온다면 이 썬더랜드전이 그의 올드 트래포드에서의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다. 솔직히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축구 전술 덕후에 좀 가깝다 보니까 뭐 축구 경기를 전술을 보는 맛으로 보고 뭐 전술 어떻게 짜는지 감독들 생각은 어떤지 이런 거를 보는 재미로 좀 보는 편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베이스에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아, 축구는 결국엔 감독 노름이다. 선수단의 선발 명단, 그 경기에서 쓰는 포메이션, 지금까지 훈련을 통해 쌓아놓은 세세한 시스템
공격 지역에서의 세부 전술들 이런 것들이 결국 감독의 손을 타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축구팬인 우리는 물론 이제 선수들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지만 경기에서 승리를 했을 때 그 어느 선수 못지않게 감독을 찬양하고요. 그에게 찬사를 보내죠. 그리고 반대로 패배했을 때는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선수한테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 이상으로 그 안 좋은 선수를 기용해야 했던 그리고 자기 전술에 썼던 선수의 상태나 컨디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감독에게도 부정적인 의견을 보내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나이티드의 이 상황 처참한 승률, 벌써부터 떨어지는 리그 순위, 항상 보이는 골득실 마이너스 저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최종 책임자는 결국에는 감독인 아모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감독을 좋아하고 찬사를 보내듯이 이 모든 부정적인 지표들의 책임자는 결국에는 아모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맨유는 지금 아모림을 경질할 생각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나오는 얘기들을 우리가 전부 믿을 수도 없고요. 뭐 구단에서 나오는 얘기들 그런 것들이 뭐 연막일 수도 있고 뒤에서 뭔 짓을 하고 있을지 우리가 알 수는 당연히 없지만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 내부 소식통들이나 기자들이 하는 얘기들에 따르면 여전히 맨유 보드진은 아모림을 경질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맨유는 아모림에게 한 시즌을 다 맡길 것이다. 맨유는 패배도 불구하고 아모림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짐 래클리프 경이 아모림을 지지하고 있으며 그가 원하는 팀을 갖추고 풀시즌을 치른 뒤에 평가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 이전의 루머들 아모림이 경질되면은 후보 리스트가 있다, 대체자 리스트가 있다 그런 게 작성됐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유나이티드 관계자들은 아모림의 대체자는 없다며 이를 일축했다. 즉 보드진의 스탠스는 이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아모림은 이미 시즌 종료 후에 평가를 받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지난 5월에 이미 계획된 것이다. 현재 맨유의 성적에도 불구하고 이 일정이 앞당겨질 징후는 없다. 그러니까 래클리프도 그렇고 보드진 전체가 지금 중도 경질은 최대한 피하고 싶어 한다는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아까 나왔던 얘기 아모림에게 원하는 선수단을 최대한 좀 갖춰주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풀시즌을 치르게 하고 그때 평가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래클리프는 아모림을 그렇게 보면서 지지를 일단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정리하면 25-26 시즌은 아모림에게 통째로 맡긴다. 평가는 그 뒤에 할 거다. 그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그런 것들 순위가 어떻게 되든 승률이 어떻게 되든 골득실 차가 어떻게 되든 중도 경질은 없을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보드진의 스탠스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양해할 수 있었던 그런 조건들 뭐 중도 부임에 대한 얘기들 시스템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얘기들 선수단과 전술의 조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드진은 아모림에게 이번 시즌을 통째로 맡길 것 같다. 뭐 보드진의 선택은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팬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걸 지켜보고 있는 우리는 매 경기 어쨌든 이기길 바라면서 어쨌든 꾸역꾸역 경기를 보는 우리는 아무리 이제 뭐 인내심을 가진다라고는 하지만 경기를 보면서 오늘 맨유가 질 거야라고 생각하고 보는 팬들은 없잖아요. 저도 돼. 어차피 이번 시즌은 3, 4일 입히는 데에 최선을 다할 거니까 그거면 충분해. 오늘도 화이팅 이러면서 보지 않잖아요. 이기길 바라면서 보죠. 그러면서 이 기사는 아모림에 대한 인내심이 곧 바닥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아모림에겐 호의가 넘쳐난다. 예전 퍼거스 감독의 은퇴 후 모예스가 부임했을 때도 그를 향한 호의가 있었듯이 말이다. 하지만 만약에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어떨까? 유럽 대항전 진출 없이 이번 시즌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훈련장에서 자유롭게 훈련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기는 경기보다 지는 경기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는 결론을 내는 문장이 없지만 팬들이 아모림에게 보여줬던 그 호의, 그게 뭐 짧았든 길었든 그 호의를 처음부터 적게 보내셨던 분도 계실 거고 바로 최근까지 계속 보내주면서 지지하셨던 분도 계실 거고 팬분들마다 의견은 다양하신데 그 아모림에게 보내줬던 호의가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전술적인 부분들을 해결하길 바라는 그리고 기다리는 그 인내심이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이 없어서 시간이 널널함에도 그리고 훈련할 시간이 많았음에도 여전히 경기력이 안 좋고 다음 시즌에도 또 유럽 대항전을 못 나간다면 그리고 그 성적표를 이번 시즌 끝나고 받았을 때 팬들의 인내심이 그럼에도 견딜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독 교체는 도박이다. 너무 불확실한 선택 아니냐.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의 아모림 체제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그가 성공할 거다. 그의 전술적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구단의 성공을 가져다 줄 거다. 그 비전을 믿고 그 시스템에 구단의 미래를 올인하는 거 이거 역시 불확실한 도박인 거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독 교체를 가져가는 거나 아모림에게 올인하는 거나 둘 다 도박이에요. 특히나 이 아모림 같은 경우는 전술적 유연성이나 상황에 따라 뭔가를 바꾸려는 시도 이런 거를 지금 단계에서 절대 안 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더욱더 도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좀 화제가 된 인터뷰 내용이었죠. 물론 나중에 농담이었다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교황도 내 전술을 바꿀 수는 없다. 누구도 교황도 나를 바꿀 수는 없다. 이건 내 직업이고 내 책임이다. 내 인생이다. 따라서 나는 내 전술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전 세계 사람들이 시스템을 바꿔야 해 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압박을 느끼고 시스템을 바꾼다면 내 선수들은 나를 다르게 볼 것이다. 그 교황님이 얘기하면 좀 들을 법도 하지 않나? 참. 근데 저는 이 인터뷰를 봤는데 물론 앞에 이제 교황님 얘기가 나오니까 저게 임팩트가 세서 확 박히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 마지막 문단에 있다고 생각해요. 전 이게 지금 아모림의 상황을 대변하는 제일 중요한 문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전 세계 사람들이 시스템을 바꾸라고 해서 내가 바꾸면 내 선수들은 나를 다르게 볼 거다. 저는 이게 지금 아모림이 자기 고집을 꺾을 수 없는 일종의 가불기 상태에 빠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아모림은 원래부터 자기의 전술적 철학, 만들고자 하는 축구 그림이 머릿속에 있고 그 판에 선수들을 끼워 맞추는 감독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 부임부터 지금까지 그 방식을 계속 고수해 왔습니다. 자기의 전술적인 철학을 계속 설명을 해왔을 거고요. 그거의 효과, 만들 수 있는 성과 이런 것들을 계속 어필을 해왔겠죠. 그게 뭐 보드진이 됐든 선수들이 됐든. 그래서 자기의 판 위에 선수들을 계속 끼워 맞췄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만 나왔어도 모르겠는데 지금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타협을 해서 전술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꾼다면 자기 선수들 앞에서 위상이나 체면이 굉장히 많이 깎일 거라는 겁니다. 그 뭐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감독의 카리스마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아무림은 자신의 전술적 고집을 절대 내려놓을 수 없다. 경기에서 지면 패배가 아니라 타협을 한 순간 이미 패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 뭐라고 해야 될까. 뭐 감독이랑 선수들도 선수들인데 영상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경기를 보는 팬분들, 우리들에게 가장 답답한 상황을 연출하는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조금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루머 하나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건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맨유 후뱅 아모림의 후임으로 올리버 글라스너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 뇌피셜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는 루머예요. 글라스너가 누구냐?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FA컵 트로피를 들어올렸던 감독이죠. 팰리스 구단 창단 이후 역사상 첫 메이저 트로피이자 첫 FA컵 트로피입니다. 최근 일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 당연히 계시겠지만 이게 임팩트가 진짜 셌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루머 단계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구체적인 얘기들 나온 거 아무것도 없기는 해요. 하지만 글라스너 본인도 지금 이 돌아다니는 루머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글라스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현재 루머를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중립을 지키고 침착함을 유지하며 선수들과 스태프와 함께 일상 업무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저 즐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제 감독 귀에 이런 얘기들이 먼저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서 굉장히 정석적인 대답을 했다고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벤 제이콥스도 한마디를 했어요. 만약 올리버 글라스너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 자리를 제안받는다면 그는 주저하지 않고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루머들이 이렇게 나올 만큼 아모림의 상황이 위태롭고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건데 다음 썬더랜드전이 정말 결정적인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결과도 결과고요. 내용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상황이 많이 좀 급변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도 상황을 기다리면서 지켜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